자, 투데이 하디쇼 인터뷰 시간입니다. 전 세계가 현재 반도체 대란입니다. 게다가 이 반도체 문제의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풀 문제가 아닌 고차 방정식이 동원될 것 같은데요. 오늘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최유한 평론가 연결돼 있죠? 최유한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예.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요. 왜 갑자기 이렇게 반도체가 부족해진 겁니까?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일단 IT 기기 수요가 급증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디지털 전환 흐름이 겹치면서 생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이나 학교에서 대면보다는 온라인을 선호하죠. 그렇죠. 여기 기업에서 회의할 때도 화상회의 많이 하고요. 예. 학교에서도 이제 온라인 수업 많이 하니까요. 그 비즈니스나 수업이나 모두 화상회의라든지 디지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가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반도체 기기가 필요하고 반도체가 들어가는 기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족 현상을 가져왔다는 측면 하나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분명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공급 부족을 우려한 기업들이 사재기를 한 것이 아, 있습니다. 반도체 사재기요? 예. 아. 그러니까 중국 화웨이가 네. 미국 무역 제재로 스마트폰 사업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어려워지니까 경쟁 기업들이 그 화웨이가 차지하고 있는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반도체 물량 확보에 나섰다는 거죠. 그 결과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 세계에서 반도체 씨가 말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실제 필요한 것보다 더 과하게 표출되고 있고 반도체 주문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 같은 건 대만의 TSMC가 1등인데 그렇죠. 여기는 뭐 평소에 2배로 늘어났다는 거죠. 아, TSMC가. 예. 그래서 그 주문량이 그렇게 늘어났다는 거고 예. 반도체 생산량은 실제 수요를 능가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미중 협상에 따라서 이 반도체 대란도 해소될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뭐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관계가 아니라서 이것도 두고 봐야겠죠. 참 역시 그 예상대로 또 미중 갈등이 또 그 배경 중 하나네요. 예. 그 실제로 그 미국은 그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매우 그 우려하고 있죠. 뭐 예전부터 중국이 뭐 실크로드 뭐랄까 이 유럽 쪽으로 뻗어나오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반대하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견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 백악관이 그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 반도체 칩 부족 사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반도체 화상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예. 이 개최 주체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전 세계의 반도체와 자동차 등 19개 글로벌 기업이 참석했어요. 삼성전자도 참여를 했죠? 예, 여기에 예.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위탁 생산, 그러니까 파운드리 위탁 생산의 세계 1위가 대만 TSMC, 2위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죠. 참석했고요. IT 강자 HP나 인텔이나 마이크론 당연히 참석했고 자동차 기업인 포드, GM 하여튼 19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석했고 여기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참석해서 어떤 점을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책 회의가 반도체 칩 공급난으로 인해서 미국의 자동차 생산 공장 조업 중단이 속출하고 있고 예. 또 전자제품 생산에서 차질을 빚는 일이 생긴 상황에서 바이든은 업계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듣는다고 참석을 했는데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왜 반도체 웨이퍼라고 있지 않습니까? 동그랗고 예. 마치 무슨 디스크처럼 생긴 예. 딱 들어 보이면서 내가 여기 가진 이 칩, 이 웨이퍼, 배터리, 광대역 이 모든 것이 인프라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래 인프라라는 게 뭐
도로, 항만, 공항, 뭐 그렇죠. 상하수도 이런 것들을 전통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 반도체 문제가 단순한 칩 부족 상황이 아니라 이것이 이 자체 반도체가 국가의 기초 인프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방금 그리고 바이든이 이제 여야 상하 의원 65명에게 반도체 지원을 주문하는 서한을 받았다면서 공개를 서한을 공개했는데 그 서한에는 중국 공산당이 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고 지배하는 공격적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2조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30조 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에 대한 의회 처리를 촉구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반도체 관련해서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인프라 전체 인프라, 전체 인프라. 인프라 예산이 예. 그러니까 2,530조 원입니다. 이게 정말 천조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뭐라고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어제의 인프라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아주 대차게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앞으로 한 100일 정도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반도체 칩 공급망의 안전적 확보를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전투적으로 이렇게 나선 적은 별로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물론 우리가 이제 다 이해를 했지만은 일단 그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그리고 이제 5G라고 하죠. 그 광대역. 예, 광대역. 그쪽에 있어서는 다 미국의 국가적 사업이다. 중점적으로 사활을 사업을 하겠다. 걸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활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 그 부족한 것이 지금 특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되게 부족하다고들 하잖아요, 지금. 예. 지금 어느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죠? 지금 글로벌 차업계 전체 다 연쇄 타격받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수급량이 자동차를 넘어 IT 기기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특히 이 차량용 반도체는요. 이게 기술이 그렇게 어렵거나 막 굉장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마진이 낮고 특히 전장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차에 보면 오른쪽에 전체 차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전자부품들이 있는데 그거를 좌우하는 것이 차량용 반도체거든요. 근데 이게 마진이 높지 않다 보니까 이걸 취급하는 업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급난이 더 심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볼보가 미국 공장 생산을 잠정 중단하거나 조정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간단한 거 몇 개 때문에 예, 지금 그것 아예 때문에. 자동차를 예. 판매를 못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지도 못하는 거다.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안 된다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GM이 크게 부족하다고 해요. 우리 한국 GM도 지금 감산을 이번 달까지 한다라고 하고 혼다가 미국 북미 지역에 공장이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에 모든 공장인데 감산한다라고 하고요. 가동 중단 결정했고요. 도요타도 북미 포함해서 4개 지역 공장에서 생산 줄인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고동진 삼성전자 IT 모바일 부분 사장이 뭐라고 주주들한테 고백을 했냐면은 매일 아침 이 반도체 부품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 임직원들이 달려들고 있다. 매일 아침. 네, 매일 아침. 반도체 부족 현상 완벽하게 풀지 못할 수 있다라고 주주들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욕먹을 거 각오하고 우리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니까 좀 알아주시라라는 이야기죠. 지금 그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은 또 우리나라 그 완성차, 그 현대 기아차도 반도체 공급 때문에 또 시달리고 있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사실 완성차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예.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이탈리아 그렇게 해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몇 나라 안 되네요. 몇 나라 안 됩니다, 진짜로. 그 가운데 대한민국이 들어간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위에서 언급하지 않았죠. 폭스바겐이라든지 포드, 스바루, 닛산 다 생산 차질을 겪고 있고요.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잠시 이제 중단한다라고 했는데 사흘 휴업하고 나흘 동안
공장 절반만 가동하고 나머지는 뭐 재택 교육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고요. 예. 쌍용차도 마찬가지. 쌍용차는 참 법정 관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쌍용차도 마찬가지,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반도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완성차 업계도 고전인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 저 최유한 평론가님, 예, 우리나라가 뭐 자동차도 잘 만드는 강국일 수 있지만은 예,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렇죠. TSMC 다음에 삼성전자인데. 예. 아,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부족한 겁니까, 이거? 자, 이게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예.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전 세계 업체를 강타해서 차량을 못 만들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차량용 반도체 자금률이 2% 불과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자금률. 자금률이 예. 자급자족할 때. 예. 아, 세계 그래요? 우리나라가 거의 5번째 안에 들어가는 완성차 강국인데 예. 차량용 반도체 거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부품 한두 종만 그래요. 이 해외 조달에 문제가 생긴 공장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차량 운전대 바로 오른쪽에 이게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MCU라고 예. 이 전자장치 제어용 반도체의 핵심 부품이 국내 공급망은 없어요. 그 어디서 그 부품 생산해요, 그러면? 70%를 대만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TSMC에서 생산하고요. 대만 TSMC예요? 예. 여기에 시스템 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 만든다니까요. 그 TSMC가 멈추면 전 세계 자동차 공장이 올스톱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지금 TSMC 중폭주하고 있어요. 그 발주에서 납품까지 12주에서 16주였었는데 이게 26주에서 28주로 늘어났고요. 아유, 거의 뭐 2배 이상 늘어났네요. 조달 더 기간이. 웃긴 건 뭐냐면 예. 이 차량용 반도체 칩이 겨우 $1짜리예요. 그죠, 싸죠. 예. 뭐 비싼 것도 있겠지만. 예, 굉장히 싸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연간 생산액 7조 8천억 원짜리 그 자동차 생산량이 통째로 멈추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 진짜 그렇네요. 웃기죠. 정말 와, 웃긴데 참 예전에는 이게- 이 차량용 반도체는 별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다 쓰지 뭐 이랬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한국 사람들 성질 급하지 않습니까? 야, 이참에 아예 우리가 만들어 쓰자 이러고 있어요. 왜 일본이랑 소재 부품 장비에 네. 소부장 할 때, 야, 지금까지 일본 사다 썼는데 우리가 만들어 쓰자 해가지고 자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진짜 성질도 급해요. 그러니까 만들어 쓰자 해서 또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근데 또 만들어서 쓰다 보면 또 그것도 수출되지 않을까요? 네, 또 그렇죠. TSC 그렇게 된다니까. TSMC 지금까지 다 처럼? 그랬어요. 예.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근데 이 차량용 반도체는 전체 반도체 10%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시장 규모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중이 작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부는 빨리 수입하고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안정화 추구하기로 했고, 자립화 필요하다고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은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를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치명적인 공급 부족 상태를 벗어나서 그다음 본격적인 자립화가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나라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질 급한 사람들이 예. 소부장 대처하듯이 차량용 반도체도 아주 뚝딱 잘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성격이 급한 것도 있지만은 정말로 이게 자체적으로 생산을 네. 하는 게 낫겠다. 이게 또 뭐라고 합니까? 또 그런 그 경험을 또 바탕으로 만들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예. 반면교사라고 합니까? 아무튼 뭐 말씀 들어보니까 이 반도체 그 종류도 되게 또 여러 가지네요, 이게. 진짜 여러 가지인데 네. 아주 커다란 덩어리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휴대전화를 비롯한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고부가 가치 생산이라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데 메모리 반도체. 기억할 수 있는 예. 뭘 입력하면 딱 이렇게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57%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예. 앞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예. 자율주행차나 인공지능 등이 들어가는 메모리 아닌 것, 비메모리. 비메모리. 이걸 시스템 반도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의 TSMC가 1등이에요. 아,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나라는 1등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2등이에요. 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삼성전자가 그럼 2030년까지 1등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음, 그래, 이게 있고요. 또 이제 지금 풍기 현상을 갖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그동안 음, 수익성이 나와서 외면했다가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어, 결론적으로 모든 반도체는 다 중요하다. 그렇죠. 특히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시장에 미국에서 국가적 인프라로 투자에 나섰다라고 하는 걸 이거를 잘 분석하면요. 예, 예. 일단 미국은 중국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어디다 그러니까 기술의 문제니까 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쪽은 최고거든요. 그 음, 미국이 한국이랑 손을 잡지 않을 수 없어요. 요 부분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예전에는 새우여서 그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졌지만 예, 예, 저 말씀드린 돌고래쯤 되지 예, 않습니까? 예. 지금 좀 더 커진 고래가 될 거예요. 가면 갈수록 커지니까. 대한민국이, 그렇죠. 잘 이걸 활용하면은 훨씬 더 좋은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부터 그 도지코인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코인 시장이 또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예, 그러다 코인, 보니까 뭐 비트코인이나 뭐 도지코인 할 것 없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그 예, 채굴 하는 것도 이제 그래픽 카드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예, 쪽에 들어가는 또 반도체도 있을 것이고 예, 앞으로는 뭐 또 아까 말씀하셨겠지만은 그 말씀 안 하셨네요. 전기자동차. 예, 전기자동차, 예, 배터리, 전기자동차 배터리 문제 또 배터리도 저기 또 나름대로 배터리가 한국이 최고예요. 운용을 하려면 또 거기도 반도체가 있어야 될 반도체 수도 들어가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 참 미국이 반도체 사업을 배터리 포함해 가지고 왜 주요 사업에 넣는지를 예, 뭐 우리도 다 이제 뭐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벌써 거기에 착수를 했었고, 예. 규모 경제가 중요하니까 국가적인 차원에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예. 미국이란 나라는 워낙 덩치가 크니까 네. 이걸 움직이는데 쉽지가 않았던 건데, 이제 눈 떠가지고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이 정부의 대책까지 좀 포함해서 오늘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미중 기술 패권 다툼 양상으로 전개되는 이 한 반도체 전쟁이 예. 우리나라 정부와 업계에 굉장히 큰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부는 이제 그 굉장히 고심 속에서 업계 공동으로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종합정책 이른바 K 반도체 벨트 전략 지난 13일 날 15일 날 회의를 통해서 확대 경제 장관 회의를 통해서 반도체 사안을 주요 안건을 다뤘습니다. 예. 다뤘고 여기에는 반도체, 전기, 조선, 여기 전기 자동차 들어가고 세계 1위 기술 갖고 있는 조선 뭐 이런 주요 전략 산업 현황 점검하고 대응 전략 논의하고 이렇게 논의를 했고요. 네. 삼성이나 SK 관계 대표자들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음. 회의를 잘 정리해서 K 반도체 벨트 전략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아니, 네.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로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을 비롯한 기술 패권, 심지어 군사적으로까지 경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 우리는 양대 대결에서 어떤 입장을 명확하게 취한다기보다 예. 국익에 가장 이익이 되는 부분을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 예. 된다. 예. 오늘 뭐 오전에 뭐 오늘 기사 보니까 예. 바이든은 미국, 중국을 막 견제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우호적인 발언했다라고 비판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언론에서 그냥 막 써져 낀다고 얼른 기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음.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요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오늘 반도체 이야기니까 반도체가 제조업인 줄 아시죠? 반도체가 제조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 제조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조업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 뭐냐면 사람 사업입니다. 파운드리니까 제조업 아닌가요? 사람 사업이에요? 사람 사업이에요.
왜냐하면은 예, 예. 기술 중심의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제조를 하죠. 예. 근데 그 제조를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예. 이게 어느 특정 부서가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음, 기본적으로 산업부가 주로 주어야 되겠지만 여기에는 교육부가 들어가야 되고요. 음. 고용부가 들어가야 되고요. 과기부가 들어가야 돼서 아,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만들 줄 아는 사람을 키워내야 되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별도 대책도 있다라고 예, 하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 반도체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우리만의 창조 DNA가 이번에도 발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일단 뭐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은 일단은 기술력을 강화시키는 게 그게 예,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최유한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